근데 여러분, 저기, 임차인의 사대 권리 보기 전에요. 보기 전에, 우리 그, OX. 자, 이제, 70페이지에 1015번 되겠죠. 15번 봐보시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뭡니까? 있습니까? 밑에 16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했던 거. 원, 호, 개, 채, 위.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 부담은 뭐에서 차이가 났었습니까?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채무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냐 없냐? 규칙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규칙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죠. 15번은 보시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였다. 규칙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문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 부담은 채무자한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은 틀린 지문이고 16번은 맞는 지문이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 이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를 그려놓은 것 자체가 거의 기본적으로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리. 됐나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발생하는 것이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원시적 불능일 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교통정리가 일단은 포인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약이 가능하겠는가?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임대차 가야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니까? 있습니까? 계약법의 규정들은 그냥 대부분 다 임의 규정이다. 특약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할 때 민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계약법에서는 임대차 가야 강행 규정이 나온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번 제일 중요한 거.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아까 외우자는 거.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급부 의무 즉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 즉 대금 지급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사례 하나만.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즉 돈 받으면서 인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로 멸실되었다. 여기는 그냥 소실, 화재만 나와 있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24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25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5월 1일자 천재지변. 갑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사례 분석 쭉 내려오셔가지고 방가로 2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재결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공용 수용. 매도인한테 규칙 사유는 없죠. 수용돼 버린 거니까. 35번. 매수인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리이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에서는 여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 36번.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한다. 급부문을 면한다. 맞는 지문이고. 37번. 매수인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전보배상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8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해제입니다. 해제.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매도인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우리 사례는 공용 수용되어 버린 거니까 매도인한테 규칙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37번에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38번에 해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이 교통정리를 물어본 겁니다. 교통정리를. 되셨나요? 규칙 사유가 없으니까. 규칙 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37번과 38번 요거를 한마디로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귀책 사유 없는 이행불능이 있게 되면 채무자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된다. 해방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걸 딱 한마디로 하면 규칙 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40번처럼 정답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 을이 갑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는 경우에 그리고 공용 수용이 돼버렸다. 또는 천재지변으로 멸실돼버렸다.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됐죠? 배액이 아니죠. 1,000만 원. 지급한 거 1,000만 원이면 그 계약금 그거를 반환을 청구를 하는 것이지 배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개념만 이야기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만 보겠습니다. 거기 33회 5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잘못됐죠? 수익자는 아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는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45번 수익의 사표시를 한 수익자에게는 취소권, 계약의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면은 X.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까지 가십시오. 1076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묵시적 합의 해제.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8번 됐고요. 됐고 79번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해제 계약에도 적용된다. 해제 계약이 합의 해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 결정되고 통상은 단독행위인 해제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되어 있고 밑에 내용들 아주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 이렇게 나중에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번까지 내려가십시오.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있기를 말소함으로써 회복된다. 잘못됐죠? 당연 복귀라고 그랬죠.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 등기와 무관하게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계약만 합의 해제가 되면 당연 복귀가 된다라는 거. 86번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미국 발령이 났습니다. 약정 해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아까 중도금 지급하면 안 되는 건 뭐였냐면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법정 해제,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한다니까요.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사유였고,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미국 발령이었고,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가 계약금 지급이었습니다. 해약금 해제가 계약금 1,000만 원 지급, 동그라미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4천까지 지급했습니다.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안 되죠. 요거 계약금 4천까지 지급했는데 약정 사유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미국 발령이 났습니다. 요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미국 발령 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해약금 해지하고 약정 해지하고 구별해야 된다. 약정 해지하고 구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랬고 넘어가셔가지고 88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냉장고 설명서.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89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매도인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지체는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촉구가 한번 필요합니다. 최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91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5월 1일자로 나 죽어도 너한테는 소유권 안 넘기겠다. 이행 거절을 하였다. 6월 1일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6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인데 최고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러니까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종 결론 94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불능은 최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7번 정기행위, 결혼식 꽃배달.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지문. 그러나 98번 봐보십시오. 성질상 정기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하면은 X.
무슨 말이냐면 97번처럼 최고 없이 해제권은 발생합니다. 해제 효과가 발생하려면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이거 해제하겠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99번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해제는 해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해제가 되는 것이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꽃 배달, 결혼식 끝날 때까지 꽃이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권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꽃이 배달됐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죠. 여기 이해되셨나요? 요게 해제권만 발생할 뿐입니다. 해제권만 발생할 뿐이다.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해제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으니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02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해제한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죠. 네,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틀린 지문이 되겠고, 다음 3번 바로 그 밑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1104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X죠? 네. 당연 복귀. 계약 해제 시에 등기하고 상관없이 복귀가 돼버린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106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해제하고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됐고, 그 다음 계약금으로 가가지고요. 79페이지 49번 1149번 계약금은 언제나 위약금으로서 성질이 있다. 잘못됐죠? 언제나 하고 매치가 되는 것은 증약금이죠. 50번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맞는 지문이죠. 해약금은 없을 때. 51번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따라서 52번 계속 같은 취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저는 한마디로 없을 때, 해약금은 없을 때, 이런 특약이 없을 때 거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위약금은 있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5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100만원, 900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즉 100만원의 배액 2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61번) 아닙니다. 여기는 조금 6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을 제공을 하면 족하고 충분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까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64번. 계약금 포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한다. 아까 소원손에서 그림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급표 받고 원상회복 X, 손해배상 X였죠. 되셨나요? 해약금 해제에서. 그리고 아까 이해를 하자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64번은 X. 65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를 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원손에서 소급표 O, 원상회복 X, 손해배상 X. 네,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1182번 1층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고 이거 아까 그냥 두 문자로 전해. 118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선의만 됐죠? 네, 그러니까 5가 되겠습니다. 85번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문자로 일대, 전해 일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6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는 선의만. 물론 손해배상도 선의만. 87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였죠? 네. 는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8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아까 선의는 안날, 악의가 한 날. 선의는 안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지금 이 내용. 지금 봤던 거 1층하고 2층을 봤다. 1층하고 2층을 봤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문 문제여가지고요. 그 우리가 읽었던 조문하고 선의 악의 문제라든지 그거를 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아까 우리가 한 건 지금 1층하고 2층밖에 안 했고 밑에가 지금 3개 층이 남아 있습니다. 걔들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1층하고 2층 오늘 방금 봤던 요 내용은 반드시 일단 확실하게 해놔야 나중에 나머지들을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OX는 됐고 요약서 가시면 됩니다. 자, 170페이지에 방가로 4번 임차인의 권리 해가지고 1번에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첫 번째 임차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은 그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채권이니까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언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외에 대한 또 예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등기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택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 상가 임대차,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요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채권이니까 원칙으로는 자기 채무자한테만 주장하는 것이지 딴 사람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등기를 했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등기 X,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른쪽 건물 등기 내용 확인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주임법, 상임법. 주택 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일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요거를 딱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기억을 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 기업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방금 법을 읽었을 때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냐면 지출한 때. 그러므로 행사 시기, 필요비는 지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범위,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 비용 전액에 미친다.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액 증가의 현존은 유익비 공식이었습니다. 유익비 공식. 필요비 수리했다. 이런 거는 그냥 수리비 전체, 전액에 미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에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요 판례를 하나를 기억을 하십시오. 갑소의 건물을 을이 임차해 가지고요, 여기 건물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 그러면 간판 설치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이거는 유익비다 아니다? 간판 설치가 건물 개량에 투입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유익비가 되려면은요, 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유익하려면, 건물한테 유익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유익비다 아니다? 유익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건물의 가치가, 이거는 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지 주관적인 거. 특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 거지 건물의 가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나오는 부속물도 아닙니다. 왜냐? 부속물도요,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 가치를 다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서 먼저 요거 간판 딱 생각하고, 자, 그래서
626조 2항 그 밑에 유익비 공식 쭉 나와 있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언제요? 뒤에 임대차 종료시에, 아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인데 종료시에 공식 1,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선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안 적어져 있지만 돈 줄 사람의 유익비는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 줄 사람이니까. 다음 유익비 공식 3, 유예기간.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요건, 아까 간판 생각하시면서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이 단어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간판 달았다고 해서 건물 객관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 넘어가가지고 172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우측 부속물 매수권에서 요건 두 번째 큰 줄에 요건 나와 있고 거기 두 번째 봐보십시오. 두 번째 건물 사용에 거기 찾으셨나요?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판 부속물이 아니다. 부속물이 아니다. 객관적 편익이라는 게 뭐냐? 건물에 주관적으로 아니라 객관적으로 편리함과 이익을 줘가지고 건물 자체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이거를 객관적 편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두 개의 판례는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간판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가셔가지고 제일 위에 자, 두 개의 지문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했는데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유익비 상환이 문제가 된다. 계속 읽어봅니다.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권이 문제될 뿐이다. 이거 우리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요거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부합에서 했습니다. 부합에서. 그래서 부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갑소유의 건물을 을이라네가 임대차를 하였다. 건물 임차인이 여기다 이렇게 증축을 해버렸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합의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 권원엔 독립성 요게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을이라네가 갑의 동의, 승낙도 없이 증축을 하였다. 독립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건 누구 소유가 된다? 갑소유. 되셨나요? 다음 승낙을 얻었다. 동의를 얻었다라든지. 그러면 이번엔 독립성 따져봐야 된다. 독립성이 없으면 역시 누구 소유? 갑소유. 이때 어떤 문제로 가게 된다? 방금 읽어봤지만 비용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이해되셨나요? 아까는 간판 설치한 거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여러분 건물 지금 한 층이 증축이 됐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증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임대인 소유니까 비용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요 문제로 가게 되고 동의도 받았고 독립성도 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 소유? 을 소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문제로 가게 된다? 부속물 매수청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앞으로 페이지를 가자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책이 잘라져 있어가지고 거의 부합회가 건물 증축해가지고 딱 표까지 해서 이거 내용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럼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제일 위에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요렇게 돼야 이렇게 임대인 소유야 그때 뭘로 가게 된다? 유익비 상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나 바로 밑에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채권이 문제될 뿐이다 라는 것.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자체를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조문에서 했던 거,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다음 행사 방법, 돈 줄 사람이 선택한다. 판례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지출액과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밑에 질문 아직 미출이니까 넘어가고요. 행사 시기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아까 필요비는 즉시, 지출 즉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아느냐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다. 다음 유예기간. 법원은 임대인을 위하여 그의 청구에 따라 유익비의 상환에 상응하는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유치권.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이유는 뭐였나요? 이유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죠.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채권 요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줘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된 겁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일단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거기 디귿번에 행사 기간 등 해가지고요.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임의 규정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비용 상환 채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런데 민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비용 상환 청구권 요 단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용 상환 청구권 요 단어 자체를 모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은 상환하지 않기로 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을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해 주겠다 라고 적어져 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임의 규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건물에 지출한 각종의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을 하고, 요 특약은 유효하죠. 임의 규정이니까.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바로 그 밑에 제가 여기 증축 부분 소유권 귀속 특약이라고 적은 거.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이거를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오른쪽.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여기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따라서 유효하니까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항상 이거 할 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민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비용 상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요 단어를 못 쓸 수가 있다.
계약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상복구해주고 돌려주겠다.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건물 임차인이 치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권으로 귀속시키겠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그 비용을 포기하겠다.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특약들은 전부 다 어떻다? 유효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부속매척구, 시상매척구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